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은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월요일 저점 이후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이 지금은 좀 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아직 3300선 지난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코스닥은 넘었습니다. 오늘. 자, 근데 이제 뭐 그닥 오히려 더 매매하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하긴 더 힘들어요. 실제로 최근 구간에서 그렇게 막 큰 수익이 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신고가긴 하지만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이유는 지수 등락이 말해주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이렇게 있으면 신고가건 뭐든 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수익이 나지가 않아요. 매수한 종목을 들고 있는데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은 수익도 실현하고 그렇게 될 텐데, 어찌됐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더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매수하게 되었을 때 잠깐 수익이 나고 그 이후에 파동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손절매를 하고 나면은 또 그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고 그런 경향이 짙기 때문에 지수가 신고가를 치던 어찌 되었던 간에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 연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제외를 한다면은 이미 신고가를 넘었을 겁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그닥 흐름이, 물론 이번 주에는 좋았었고 그런 영향들 때문이랄까요, 이번 주에 저점 이후에 많이 회복을 했죠. 3200선을 잠깐 이탈했었고 지수는 거의 3300선에 근접하기도 했었습니다. 단기 상승치고는 상승폭이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환율 가지고 얘기를 또 드렸었고, 국내 주식시장이 왜 회복을 했는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목만 추천드리고 하는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보다도 좀 뜯어서 보는 교육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 8월 시장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환율 부분,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팬데믹, 코로나 확장,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리스크와 동반해서 환율이 올라갔고, 급격하게 하락은 아니지만 자기 자리를 찾아올 거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환율에 영향을 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팬데믹과 관련된 공포가 무뎌졌다는 점. 물론 확진자 수가 줄진 않았지만은 공포는 무뎌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낮아졌죠. 다소 낮아졌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수급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인 거죠.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원화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지난 시간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올려드린 내용 확인 꼭 해주시고요. 어찌되었거나 8월의 폭등의 전조 정도였다. 이번 주는 8월 폭등의 전조였기 때문에 실제로 더 올라갈 길이 많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었고, 여기서 뭐 시장이
흔들려서 밀리기보다는 이제 시석 게임 그만하고 시세가 쭉 뻗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그런 논리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 투자 전략을 반드시 참고해서 봐주세요.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자세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계시고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삼성전자일 텐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좀 하락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모습이 안 좋다가 이번 주는 그래도 몇 달 만에 얼마 만에 이런 좋은 흐름이, 주봉을 보실 텐데요. 주봉을 쭉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나온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점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저점은 확인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일단은 우선은 수급 측면이고, 수급이 꼬였었을 가능성은 물론 환율 동향에서도 보았지만 그동안 이제 국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기관 매수세 이런 힘이 보태져야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크게 갈 수 있는데 그동안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수급 흐름, 될 수 있으면은 매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면 이제 그 분위기가 역전이 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가치주에 대한 펀더멘탈을 보게 되고, 가치주에 대한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저평가 요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그런 것을 충족을 시키는 가치주로서 펀더멘탈상의 유리한 점, 안정성, 그게 충족이 되는 쪽으로 수급이 있겠고, 이왕이면은 성장 가치까지 뛰어난다면 더 좋아하겠죠.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는 한 가지가 빠지는 게 있죠. 뭔가 확 끌어당길 만한 매력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게 뭐 4분기 때 가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뭔가 예쁜데, 분명히 예뻐요. 미인이. 분명히 이제 미남이고 미인형인데 매력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아직은 존재하는 겁니다. 뭔가 매력을 만들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다시 안정된 기조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수급들은 계속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파른 상승, 성에 차지는 않지만은 회복세는 계속 나타날 거고요. 연내 지난 고점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연내 10만 전자 기대감, 이런 얘기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파르게 이렇게 가파르게 다이내믹하게 올라가서 12만원, 13만원, 그 기대는 지금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매력도가 넘치는 종목들로 수급이 더 갈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방송 녹화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좀 이거를 다 추천주로 말씀을 다 드려도 되나?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저희 회원들 제외하고서는 그닥 유튜브 홍보를 하는 데가 없어서 다른 분들이 많이는 안 보니까 그래서 공개를 그냥 하자, 시황만 할까 하다가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겠지 얘기만 드릴까 하다가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지난 시간에도 추천주를 드려서 약간 뭐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자 어쨌거나 8월부터 8월 시장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 국내 주식 시장이 크게 갈 수 있다. 지수가 많이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그냥 그렇다면 그럭저럭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를 건데 삼성전자가 그럭저럭 한다면 다른 종목들이 지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종목도 지수를 이끌고 갈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겠느냐죠. 지수에 영향이 되고 지수를 막 좀 붐하게 할 만한 종목들. 자, 일단은 뭐 제가 볼 때 먼저 이제 시장에 지수에 막 그렇게 크게 어느 정도의 영향은 되겠지만은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이 나라 증시에서 대장이 너네구나.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올 거고 할 만한 게 대형 엔터테인먼트 종목입니다. SM이 이제 M&A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주목을 해보는 거, SM을 제외하고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JYP 엔터, 이거는 우리가 지금 SM 엔터테인먼트가 M&A 매물로 나왔다는 점을 극히 주목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 한 가지, 하이브가 저스틴 비버 소속 기획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아주 커요. 세계 시장에서 엔터 사업을, 이거는 뭐 단순하게 공연 기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는 거를 큰 변화의 기회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 물결이 있을 때 어떤 업종이나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럼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하이브만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JYP도 역시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YG 엔터테인먼트는 M&A 매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만약에 SM과 뭐 CJ가 됐던 가능성은 CJ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뭔가의 엔터 시장의 M&A 급물살, 자본의 어떤 흐름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크게 높여 줄 거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시간 이후 국내 전 세계적으로 특히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을 섹터가 엔터 섹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올해를 넘어가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엑기스를 먼저 뽑아냈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카드는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계속 지난 시간에도 2차전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큼지막한 회사들, 오히려 삼성 SDI, 특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시총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새로운 가격권을 열어주지 않을까. 근데 막 그렇게 핫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수를 견인해 주는데 2차 전지랑 관련된 종목들이 역할은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는다면은 삼성 SDI하고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뽑도록 할 거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형 바이오, 지난 시간에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폭등을 해버렸죠.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또 폭등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급은 또 분산이 될 거고, 삼성 SDI 쪽으로요. 아니, 삼성바이오 쪽으로요.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은 같이 갈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요. 시가총액이 두 종목 다 꽤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시장을 꽤 이끌 만한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의 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섹터를 들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기대 수익률과 안정성에 대해서 투자 의도와 투자 금액 수준을 가지고 가는 게 맞겠죠. 가장 강조드린 건 엔터테인먼트, 대형 엔터테인먼트 종목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오늘 드릴 말씀을 다 드렸네요. 종목이 나왔으니까는 할 얘기 다 한 거죠, 뭐.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국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